어, 후쿠시마 현재 시각은 25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절망의 시간이죠. 마지막 한 시간 그냥 덤으로 살고 있고, 자칫하면은 내일 아침이 영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이죠. 이때 필요한 게 우리 주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푸른 아카데미, 사실은 세 번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뵙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원장님 덕분이고 모든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일 텐데요. 지금 드리고 싶은 이 말씀, 이게 그 배경에 있는 게 아부쿠마 강인데요. 이건 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강이야말로 똑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지금도 잡지 못하고요,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습니다. 앞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 지하수도, 땅도 모두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얼만큼 병이 들었는지 일본도 도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으로 한번 얼만큼 병 들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장 보여주시죠. 자, 저는 왜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을까요? 지록 위마입니다. 요즘 같은 적반하장의 세대에는요,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면 충신이 되고요, 사슴을 가리키며 사슴이다 하면은 역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슴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단지 말을 가리키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야생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절대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에 그려진 페트병에 오염수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말한 것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복병들이 들어있죠. 그걸 모자 씌우고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반면 교사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이게 이제 3마일 섬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전에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항에 몰래 들어왔다가 살며시 빠져나갔죠. 그리고 아주 혼쭐이 나고 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거는 그 당시 그날 제주의 강연에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고서가 갖고 있는 4가지, 이 보고서가 다뤄야 될 4가지 중에 단 하나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당성, 최적성, 안전성, 환경성. 정당하냐? 자, 134만 톤, 이제 곧 137만 톤, 140만 톤이 가까이 되는 것이죠.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 분량입니다. 이거를 버리는 게 과연 정당하냐? 정당할까요?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해는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인지 보십시다. 우리 일본 앞바다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앞으로 태평양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제주 연안 통해서, 대마도 통해서, 그리고 부산 통해서 울릉도, 독도지나 스가루로 빠져나갑니다. 전부 손해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손해죠. 미국도 태평양 섬나라도 그렇죠. 이익이 있을까요? 일본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흉물스러운 오염수, 방사성 오염수, 이거를 버리게 되니까 흔적이 지워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조그만 소승적인 이익은 세계 해양에 대한 범법 행위죠. 만행이죠. 만행이 저지르는 손해
비해서는 그 이익은 정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 왜 보지 않았을까요? 일본이 애시당초부터 이건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내버리는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최적이다. 바다에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최적일까요? 아닙니다. 최선 물론 아니고요. 차선도 아니고 최악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조금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노상방뇨를 하는 셈이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 집 앞마당에서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 방뇨를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위해가 없다, 위험이 없다고 해서 방뇨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인륜적으로, 도의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하는 거라서 이거는 최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최적하는 건 최악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냐?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그마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뭘 한지 아십니까? 아주 깨끗한 물만 가져가서 도쿄저리 떠준 그걸 가지고 깨끗하구나. 이게 안전입니까? 그게 아니죠.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저감 설비 도쿄 전력이 저감한다고 하니까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있는 더러운 오염수를 뜨고 그리고 콸콸 새 나오는 소위 처리수를 떠가지고 둘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더러웠는데 이렇게 깨끗해졌구나. 이걸 보는 게 안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거는 일본이 보관하고 IAEA라는 국제기구는 이것만 가져가서 보아라. 그래서 3개, 6개 실험실이 깨끗한 물을 가져가서 깨끗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애꿎게도 미국하고 프랑스가 깨끗하지 않다는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핵물질을 발견해 버렸어요. 그걸 숨기고 줬는데도 미국하고 프랑스는 일본보다 기술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들통이 난 겁니다. 숨기고 줬다는 사실이. 그래서 안전도 아니고요. 마지막에 환경 문제예요. 이거는 앞바다, 아까 보여드린 아부쿠마 가이 문제가 아니고 태평양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 연안, 남해안, 동해안, 그리고 마지막에 서해안. 서해안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 이유는 서해안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조금 늦게 들어가요. 그렇지만 역시 오염이 됩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거, 그러면 이거는 초국경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본 문제가 아니죠. 사고까지는 일본 국내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적으로 퍼져나가고 이제 앞으로 바다를 더럽히게 되니 이건 초국경 사안이 됐죠.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될 때는요, 자국이 결정할 게 아니고요, 주변국하고 같이 수기를 해가지고 공감해 가면서 거기서 결론을 내가야 되는데 일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공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했던 것은 숨기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방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IAEA 보고서 자체는 전부 거짓 보고서죠. 그래서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사실 헛소리만 하고 갔죠. 오염수를 처리하면은 마실 수도 있고 한술 더 떠가지고 헤엄도 칠 수 있다. 그렇죠? 마실 수 있다는 건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들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수치 이하라도 우리는 먹지 않아야 되고 마시지 않아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반면 교사. 자, 그러면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을까요? 스리마일 섬에 있었습니다. 44년 전입니다. 한번 동영상 들어주시죠. 이게 사실은 후쿠시마에 비해서는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요, 여기서도 지하수가 조금 나왔습니다. 약 1000톤 정도.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지하수의 약 1000분의 1, 정확히는 13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하수가 나와서 이거를 버리려다, 거기가 스리마일 사실 섬입니다. 고구마처럼 생긴 한 5km쯤 되는 섬이거든요. 길쭉한 섬입니다. 거기 바로 서스콰나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인디안 이름이죠.
거기에 버리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3년 동안 공청회를 하고 결국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후쿠시마의 1300분의 1이 안 되는 오염수고 또 깨끗합니다. 원자로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두 번째 큰 사고 났어요. 체르노빌입니다. 돌려주시죠. 이거는 무려 37년 전입니다. 여기서는 대형 사고 났습니다. 원자로 자체가 녹아내리고 경락 건물이 무너져 내렸죠. 천장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해결료가 코끼리 대변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밑에 깔리게 됐죠. 여기서도 물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많은 그때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죠. 소련이죠. 결단을 내려서 28명의 결사대를 뽑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났고 엄청난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당연히 죽습니다. 결사대 28명, 죽음의 결사대죠. 적이 군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연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유서를 쓰고 원자로를 콘크리트로 봉합하러 들어갔습니다. 공구리라고 하기도 하죠. 일본 말로요. 그래서 한때 제가 공구리 박사, 숫자로는 092 박사였습니다만은, 왜냐하면 3마일도 체르노빌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로 버리지 않으려면 콘크리트로 막아야 된다 했는데, 일본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드디어 후쿠시마가 나옵니다. 2011년 3월 11일. 근데 제가 그 잠시 경력에 나왔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원자로를 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전문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 말고 더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그때부터 쭉 제가 이 사건을 다뤄오고, 그리고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 그때 이거 돌리시죠. 동영상을요. 돌리시면은요. 이때 이제 그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지진 규모 9라고 하면은요. 우리 경주에 나는 거에 10만 배 수준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9.0이라고 하는 지진 규모는요 10만 배입니다. 경주에 났던 그런 지진하고 비교하면 땅과 하늘과 사실은 저기 물이 다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해일이 왔죠. 그렇죠? 15m짜리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계할 때 이런 원자로가 일본이란 불의 고리에 있을 때는 방파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높게 만들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12m짜리가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15m는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도쿄전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돈 때문에요. 돈이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낮게 아담한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동전 몇 푼 구하려다 지전, 수표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9시간 정도 물을 넣지 못하면 이 원자로는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콘크리트를, 모래를, 진흙을, 그리고 붕산으로 전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사무라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할복하는. 그리고 최소한 10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100명일까요? 체르노빌은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무려 4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할인을 해가지고 30 곱하기 4는 120, 20은 털어버리고 100명이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겁쟁이였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장애,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원자로가 녹을 리가 없어, 해결료가 녹았다니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서모 교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버텼습니다. 그 버티는 동안에 원자로는 정말 완전히 망가졌고 그게 증명되는데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올해 드디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1호기 들어갔을 때요. 보셨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증명되는데 무려 12년 걸렸습니다.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은, 그리고 콘크리트 부었으면, 그리고 지하수를 막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장 보시면은 그 원자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제가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아직도 이거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가장 정확한 공학 계산에 의거한 3차원 시뮬레이션, 원자로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죠? 발전소에 아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나는가요? 원자로는 아직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식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부어내야 되죠. 근데 물을 어떻게 붓습니까? 바가지로 부을까요? 불자동차로? 아니죠. 펌프로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펌프로 부으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 발전소 맞습니까? 전기가 다 떨어진 거죠. 그 이유는요, 지진 나서 이제 송전탑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해일이 오니까 완전히 배전탑, 송전탑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전 깜깜해져 버린 것이죠. 그럴 때 쓰는 게 디젤 발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하실에 다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죠. 그게 되지 않으면 또 배터리라는 걸 씁니다. 축전지 있죠. 그런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부 지하실에다가 설치해 놓으니 이게 15m짜리 해일이 왔을 때 전부 물에 잠겨버리죠. 우리 자동차, 내연기관, 휘발유, 경유 모두 물에 잠기면 못 갑니다. 전기차도 못 갑니다. 전기차는 감전 위험까지 있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기가 떨어지니까 며칠 동안 물을 집어넣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호기 다음번 보실까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를 넣긴 넣습니다만 그때는 많이 늦었던 것이죠. 이건 4호기는 원자로가 비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 원자로는 저기 해결료가 또 위층, 이거 설계가 잘못됐어요. 저기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여기로 치면은 12층 옥상에 해결료 다발을 잔뜩 뒀는데 그게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진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나가있던 해결료 거기서 또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또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물을 부어야 됩니다. 이제 물을 부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짜낸 게 임기응변이죠. 직원들 자동차를 모두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던 우리 보통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말고도요.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직렬로도 펌프가 돌아갑니다. 연결하려는데 완걸요.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 자동차만 주차장에, 그것도 위에 있는 주차장에 모아놓고 연결을 못한 겁니다. 드디어 물이 빠지고 연결했을 때는 많이 늦었죠. 그런데 그 물도 제가 녹았다고 했는데 녹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엉뚱한데 그 녹은 해결료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원자로 구멍을 뚫고, 구멍 크기가 한 3m쯤 됩니다. 지름이 뚫고 밑에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식히지 않으니까 온도가 3000도, 4000도가 완전히 용암이죠. 하와이 용암 생각하시죠? 이게 강철로 된 원자로지만 1500도 넘으면 뚫립니다. 밑에 내려가는 콘크리트도 녹습니다. 1200도면 녹아요. 완전히 녹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후쿠시마 가지는 않았지만 바닥에 원자로에 균열이 간 겁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물을 붓는데 엉뚱한 데 부었습니다. 원자로에 있는 줄 알고 웬걸요,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그렇구나, 바닥에 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바닥에 붓다가 이게 금이가 있으니까 흘러내리죠. 근데 애석하게도 수맥 때문에 지하수가 또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하수가 야산에서 흘러나오는데요. 하루에 800톤입니다. 그 중에 400톤이 원자력 발전소 바로 밑을 관통 뚫고 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가 오다가 400톤이 흐르고 위에서 냉각수가 이제 흐르는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해결료 잔해물들을 식히고 거기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 있습니다. 씻고 이게 바다로 갑니다. 2년 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그렇구나, 심각하구나 해서 드디어 저장소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인 게 지금 134만 톤, 그리고 이제 내년인 137만 톤인데 지금 서둘러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 상황 지금 돌아가지 않는데 한번 돌려보시죠. 동영상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바다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실 다시 깨달으시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죠? 벌써 2년 동안은 무방비로 그냥 하루에 400톤 넘게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180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을 먹으면 우럭이 나오고, 근데 과연 그 한 마리일까요? 아마 수십만 마리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우럭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그물을 치겠다. 이거는 정말 제가 도쿄전력이 코미디가 아니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뭔가 전부 수거해서 전량 수거한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완전히 방파제로 막아도 부족할 거 그냥 그물을 치겠답니다. 그게 일본 정부, 이거 도쿄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본 정부 도쿄전력에 맡고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태평양 섬나라 뉴질랜드 같이 해가지고 이 일본을 수습해야 될 때니까 기시다 총리는 멈춰야 됩니다. 방류를. 지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나갔고, 또 이보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거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겨우 모은 게 136만 톤. 자, 다음 장으로 가실까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얼마만큼 모여 있는지 137만 톤 정도라고 하면은요. 이게 탱크, 그러니까 저장조 한 1066개 분량이고요. 계산을 하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하루에 몇 톤씩 보내서 30년 동안 한다고 계산하니까 하루에 125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25톤만큼 또 지하수가 아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태야 되겠죠. 250톤이 됩니다. 이걸 버리는 게 아닙니다. 또 희석한다고 해요. 100배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500, 25,000톤이죠. 25,000톤이 하루에 나갑니다. 방사성 오염수가 25,000톤이면 올림픽 수영장 10개입니다. 하루에 125톤 나가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125톤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전부 137만 톤을 계산하면은요, 얼만큼 크냐? 그리고 거기에 100배로 한다. 30년 동안 버린다. 이걸 계산하니까 2억 7,400만 톤입니다. 30년 동안에요. 2억 7,400만 톤이면요, 가로, 세로, 높이 16km가 넘습니다. 정육면체로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이거는 인공위 수동에도 보일 분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25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고 축소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사실은 괴담 유포자가 됐습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을 그렇지만 저는 이건 과도한 불안이 아니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국민 굉장히 영특하십니다. 정부보다 훨씬 영특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양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이라도 이 2억 7,400만 톤을 전부 어느 건물에 담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 아마도 롯데월드타워 아니겠습니까? 이 롯데월드타워를 137개 채우고도 남는 물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게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방사성 물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료가 으깨진 상태에서 그걸 씻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던 온갖 방사성 물질, 세슘, 스트론튬, 요드, 있잖아요. 루테늄도 있고 플루토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삼중수로 나온 거죠. 삼중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물질들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또 숨기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부식성 물질이 있습니다. 12년 되다 보니까 탱크가 녹슬기 시작한 거죠. 우리 수돗물도 녹습니다. 우리 서울 수돗물 아리수 깨끗하지만 수도관이 녹슬면 그 깨끗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녹이 있습니다. 부식성 물질이 있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무서운 게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원자 핵 연료가 있는데요, 이게 후쿠시마 3호기에는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엔 넣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방사선은 천천히 나오고 반으로 줄어드는데 24,000원 넘게 걸리는데요, 독극물입니다.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독한 물질이죠. 그래서 방사선만 걱정할 게 아니고 녹도 걱정해야 되고 독도 걱정해야 된다. 이게
방사성 오염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사성 오염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부족해요. 정말 이거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다고 표현하면 되고, 그거는 걸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없다고 선전하니까요. 이건 걸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만 참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밝혀왔고 지금도 밝히고 또 밝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외국어 대학에서 또 학생들 데리고 강연도 하고요. 지난번에 청주도 다녀왔고, 다행히 그 물난리가 나기 전에는 참 저도 그 묵념을 드려야 될 만큼 애석한 일입니다. 많은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장도 갔었고, 아까 말씀 제주도 갔었고. 다음으로 넘어가 갔을까요? 이게 이제 그 저장조 그림들인데요. 지금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더 내려가시죠. 내려가시면 보시면은요. 다음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사선부터 먼저 볼까요? 이게 그 더러운 덩어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방사능이란 말이 있고, 방사선도 있고, 방사성 물질도 있고, 또 방사선량. 자, 방사능이란 건 뭘까요? 여기 보세요. 어떤 전구는 노란색이고, 또 조금 하얗고, 어떤 거는 굉장히 밝고, 어떤 거는 좀 덜 밝고. 이 빛을 낼 수 있는 능력,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 높다는 거는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능력, 그게 이제 방사능이고요. 거기서 나온 거는 방사선입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선. 그런데 그 선은 과학적으로 볼 때 또 알맹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게 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감마선, 이거는 멀리 가기 때문에 살갗을 뚫고 갑니다. 베타선도 뚫습니다. 그런데 알파선은 뚫지 못해요. 무거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받았느냐, 그걸 이제 방사선량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시버트라는 단위이고, 1년에 1밀리시버트, 그러니까 0.001시버트 밑으로 받으면 괜찮고 그 위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는 게 좋습니다. 0인 게 좋아요. 왜 받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또는 천장에서, 또는 우리 생선에서, 후쿠시마 생선이 아니더라도요, 원래 방사선 나옵니다. 바나나, 멸치에서 나오고. 그건 우리가 진화하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에 덤으로 나온 겁니다. 맞지 않아야 됩니다. 일본이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맞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맞아야 됩니까?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작은 양이니까 괜찮아. 아, 글쎄요, 우리나라 원자력 학계가 어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대변인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학계에서 사실 파문 당하기 직전입니다. 다음번에 혹시 오게 되면 그 명예교수의 명예도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명예교수직을 박탈해 달라고 아마 그 탄원을 올리는 것 같아요. 곡학 아세의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영과학자들이 세상을 현혹하는 것이죠. 잘못된 소식. 저는 위험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방사선, 방사능, 방사선량, 그리고 그걸 내는 물질이 방사성 물질이다. 그래서 어떤 생선이 방사성 물질이고, 그게 많이 있으면 방사능이 높다.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아, 여기서는 베타선이 나온다. 여기는 감마선이, 이제 방사선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리 작더라도 원래 있던 방사선 외에 나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아무리 낮고 그리고 또 영향이 적더라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갈까요? 다음 장 가시면 이제 왜 위험하느냐? 여러 가지인데요. 거기서는 그 전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자, 힘을 갖던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갑니다. 뭐 생선을 섭취했든지, 또는 미역이었든지, 또는 어패류, 조개였든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래서 방사선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세포가 전부 살갗 보세요. 전부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이 지나가면 그 접합을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유전자, DNA가 이중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끈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염색체 배열이 흐트러지죠. 끈이 묶어있던 끈이 끊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 끈은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다른 끈,
왜냐하면 한 개가 끊어지지 않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끊어지니까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거하고 연결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요. 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케 원래 끊어졌던 데하고 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용케 건강하면은요, 그럼 이제 회복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노약자였거나 병약자였거나 또는 다른 경우에 이 면역력이 약했을 때는 이게 그냥 그대로 끊어진 대로 붙지 못하고 힘이 없이 그냥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저처럼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뭐 좀 바르고 다니면 되니까요. 근데 세 번째가 문제죠. 이 끈이 엉뚱한 끈하고 본능적으로 묶으려고 하다가 엉뚱하게 엮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드디어 염기 배열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예를 들어서 자라가 줄기세포가 피부가 되어야 되는데 손톱이 되어야 될 텐데 또는 뼈가 되어야 될 텐데 엉뚱하게 되는 것이고 기형이 되는 것이죠. 이게 10년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백내장이다 또는 백혈병이다 또는 갑상샘암이다 또는 생식샘 장애다. 생식샘 쪽으로 가면 이제 2세, 3세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확률적으로요. 그래서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절대 결코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덤으로 나온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는 방사선 물질이 얼만큼 희석되고 여과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온당치 않다. 단 하나 방법은 내보내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도 벌써 알게 모르게 나가는 게 있으니까 덤으로 보내지 말자.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번으로 가실까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걸 거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쿄 전력이 지어낸 말이고 저감 설비. 자, 이런 방사성 물질, 세슘, 스트론튬, 뭐 기타 이런 방사성 물질을 거르겠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도쿄 전력이 목표치 달성을, 이거는 NHK라고 하는 일본 TV 방송 저기 화면을 제가 잡아온 것입니다만은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정수기 보세요. 필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과기. 그것도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르려고 하는 게요, 깨끗한 물이 아니죠. 지하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래, 진흙, 심지어 자갈도 있을 겁니다. 냉각수는 뭐가 있을까요? 해결료, 잔해 더미를 통해서 오니까 금속 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 녹 덩어리 다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섞여져요. 그러면 이게 가면서 여과기에 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올까? 이게 먼저 크니까요. 먼저 흡착 다 붙어버리는 거죠. 그럼 정작 거리려고 하는 방사성 물질들은 그 돌을, 모래를 통해서 그냥 무사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알프스라고 하는 기계는 깨끗한 물을 거기서 이제 정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사물질을 걸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오염된 물, 거기 이런 불순물이 있을 때는 모래, 흙, 진흙, 여기는 금속 조각, 콘크리트 조각 있을 때는 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먼저 걸러져 붙어버리는데, 근데 그 붙어 있어야 될 그 저기 여과기에 엉뚱한 게 붙어 있으니 정작 방사물질은 무사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 보시면은 현재 도쿄 전력이 5년 전에 자인을 했습니다. 70% 이상은 아직 남아있다. 30%는 걸러진 것 같다. 근데 저기 위에 보시면 하늘색이지 않습니까? 삼중수소. 이건 그냥 물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항복했습니다. 거르지 못한다. 그 이유는요, 걸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에. 우리나라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도쿄전력 괜찮아. 그냥 버리면 돼. 희석하면 돼. 근데 희석이라는 게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 아니. 이거는 산업 쓰레기 정도 나올 때 희석을 전근대적으로 썼습니다만은 이건 방사성 물질이에요. 희석한다고 해서 총량 그대로 변함없습니다.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희석하려면 차라리 바다에 버려라, 깨끗하게. 어차피 바다 나가면 희석될 텐데. 그래서 희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번 보시면은 최선을 다했을 때 약 50%는 그래도 남습니다. 이제 이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걸러지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게 삼중수소를 묽게 하겠다, 희석하겠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이거를 희석한다는 겁니다. 거르지 못하니까 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괴담이 아니고요. 방사성 물질을 거르지 못하니까, 기술이 딸리고 돈 아끼려다 거르지 못하니까 그러면 섞어버리지. 근데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아까 그 2억 7,400만 톤 이래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이 있을까요? 담수 없습니다. 전부 해수죠. 그 해수는 어디서 올까요? 벌써 오염된 앞바다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 해수에는 뭐가 있죠? 소금도 있고 진흙도 있고 온갖 잡동산이 다 있습니다. 펌프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아마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잘 안 돌아가요. 불순물이 들어가면요, 거기 진흙까지, 거기 어패류까지 들어가요. 안 돌아갑니다. 어느 세월에 2억 7,400만 톤을 돌립니까? 못 돌리죠.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밑으로 내려가시죠. 이 상태에서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평양은 일본 전유물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태평양 제도 있고 투발루, 피지섬, 마샬 제도 또는 뉴질랜드까지, 호주까지 다, 미국 서안까지 다 우리 세계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하나예요. 그렇죠? 일단 버리게 되면은 그럼 온통 휘젓고 다니게 되는데, 앞으로 30년은 어떤 30년입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완성해야 되는 그 중요한 30, 지금 앞으로 30년은 여태까지 300년보다 더 중요한 30년, 그 30년 동안에 정확하게 이걸 버린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후 이변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 더 보탠다는 것이, 그래서 더욱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동안은 버리더라도 그걸 넘어서 버려라. 정 버려야 된다면은 그 말씀이건. 다음번 영상을 보실까요? 일단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독일이 계산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저는 또 고발당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요, 지금 제주에 왔지 않습니까? 이게 7개월입니다. 1년 안 돼서 제주로 온다는 것이죠. 자, 지금 12개월 됐습니다. 동해 다 오염됐죠. 물론 희석됐습니다. 오염된 건 제가 드린 말씀은 원래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물론 그 더 있는 양이 미량이지만 중요한 건 원래 있는 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 위에 이게 얹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동해까지, 그리고 제주에는 7개월. 그러면 1년 이내에 우리 바다에 온다. 고 했다가 또 이제 고발당했습니다. 업단체에 업무 방해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업무 방해를 한 적은 없고, 단지 이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아니다, 새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이제 방사성 물질을 모사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깨끗하다고 보고, 그 이유는요, 도교 전력이 전부 다 제거한다고 하니까 믿어라는 것이죠. 저보고 데이터 있는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중수소 물만 있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건 이제 5년, 10년 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균열 교수의 증언은, 그러니까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이게 정부 1일 브리핑에 2번, 3번 나옵니다. 저를 거명합니다. 자,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럴 수 있어. 이럴 때 토론이 되거든요. 과학입니다. 과학에는 저도 마찬가지. 1%를 아는 99%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후쿠시마 1%를 알까요? 99%는 모릅니다. 모를 때는 어떡할까요?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선동해서, 사실 저는 더 잘 알려진 게 그 대학을 아마 옮긴 모양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동대학교 후쿠시마 괴학과 불명예 교수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는 그 댓글 부대들이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제 그 정신적인 고문을 받고 있는데요. 언젠가 주께서 판단을 해주시겠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리고 누가 바른 사람이었는지. 근데 현재는 저는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살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음 장 보실까요?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갔지 않습니까? 12달이면 우리나라 전역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보이죠. 서해는 아직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약간 색깔은 있지만 32개월, 2년 넘으면 이제 서해까지도.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소금 사재기 많이 하시죠? 그거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심층수 깊은 물 이야기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보시다시피 서해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서해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염전은 거의 전부 서해하고 신안 앞바다에서 끝납니다. 남해 동해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염전은 설령 방류가 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방사성 물질 오염 정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래서 사재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다닙니다. 물론 물고기는 다를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내려갈까요? 자, 먹이사슬인데요. 아까 이제 대개 32개월 그리고 48개월 정도 되면 이제 4년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서안까지 갑니다. 그런데 벌써요, 사고 난 지 1년 있다가 참치는 굉장히 크죠. 먹이사슬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게 잡혔는데요, 여기에는 방사성 세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1년 만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해류보다 더 빨리 헤엄치죠. 그리고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참치가 거기 갔다면 한 마리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여러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골고루 퍼질까요? 아닙니다. 뜨거운 점들이 생겨요. 실제로는요, 핫스팟 해가지고 뭉치는 이 방사성 물질들은 흡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또 뭉쳐지네요. 그러니까 이 뭉쳐지는 점들이 수백, 수천만 개가 될 겁니다. 이게 또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계산처럼 이렇게 쫙 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계산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뭉쳐 다녀요. 근데 그 뭉쳐 다니는데 이런 그 물고기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밑에 갈조리가 있었다면은, 조개류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게 점점 플랑크톤 통해서 식물, 동물, 그리고 점점 더 큰 물고기, 참치, 다랑어까지 간다면 이 물고기들은 오염이 되죠. 그렇죠? 균일하게 퍼지지 않고 그 불은 하지만 거기를 지나고 있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덩어리들, 물 덩어리들하고 이 물고기들 수억 마리가 넘을 텐데 분명히 조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물고기는 자유롭게 그 방사성 물질을 먹은 작은 고기를 먹고도 그게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방사능을 본인이 자신이 띠고 있는지도 모른 채 헤엄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바닷물을 해류는 5년 걸리는데 1년 만에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잡아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나라 연안에도 최소한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부 발표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전부 조사했더니 단 한 마리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바닷물도 깨끗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저는 고소당했는데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92군데에서, 그리고 표충수만, 그리고 물고기도 몇 마리씩만. 근데 물고기 배를 가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15일 걸려요. 어떤 거는 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시료가 나온 그 어항 수조는 어떡합니까? 기다려요. 팔고 또 고기잡이 배 나가야죠. 그렇죠? 활어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결과는 나오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전부 불검출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미검출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누가 맞을까요? 정부가 불검출에 단 한 마리에서도, 단 한 방울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나온 적이 없어. 게다가 인력 부족이죠. 장비는 부실하죠. 그러면 웬만큼 센 게 아니면 잡지 못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총천연색 LED TV 화면으로 보이는데 옛날 흑백 TV로 보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우리는 그런데 장비가 부실했던 겁니다. 인력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시편의 절반밖에 못 보고 버리고, 그리고
다음 날로 가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부 수산시장 그 경매가 끝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퇴근합니다. 이게 전수조사였을까요? 상시조사였을까요? 전수조사했고 상시조사했다고 해서 어민단체가 저를 이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근거자를 다 찾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나가면은 이 먹이 사슬로 가는 거는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사성 물질만 있는 게 독극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이거 다 흡수합니다. 그게 수은처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방사선만 찾으니까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된다. 봤느냐? 근데 여기는 말이 없어요. 방사선만 봤는데 안 나오더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걸 안 봤다는 거죠. 우리 국민 모두 각자 도생입니다. 이게 국가가 맞습니까? 어떤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리고 국민 몰래 가서 기시다 수상한테 그래 좋아 안전해 보여 동조하고 옵니까? 우리 국민께 미리 알리기도 전에. 그리고 돌아와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까? 우리 국민 80% 넘게 아직도 반대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일단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국민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 좋은 호재일 수는 있죠. 그 오송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저기를 하면서 이게, 그리고 핵 잠수함에 타면서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그게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송에 가서 애도를 하고, 그리고 또 위문도 하고요. 순서가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묻어버린 거죠.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이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저 나름대로 처음부터 다시 사고 당시로 돌아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15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을 수 있는 그런 방사성 물질 총량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을 거르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우리말에 만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게 딱 맞아요. 10,000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데 확률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10년, 20년이 될 수가 있죠. 10,000명에 하나. 근데 이거는 어떤 의사분이 그러는데 육류보다는 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국민께서 판단하신 문제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육류를 드신 분이 당연히 어류도 드시겠죠. 그럴 때 이게 1000부가 된다면, 그러니까 1000명에 10,000명에 하나면 우리 서울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0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000명이고요. 일본으로 하면은 12,500명입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게요. 그 하나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하나, 그 사람은 그냥 전부인 겁니다. 10,000명 중에 하나 또는 10억 명 중에 하나 의미가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가정을 했습니다. 정말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전부 제거하고 삼중수소만 나간다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10억 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인구를 따지면 8명인데 아마 이 방에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지구상에 8명이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죠. 그만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산입니다. 그런데 50%가 나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10,000명 중에 하나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 만약에 잠실구장 가셨다면 그 중에 2~3명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교란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 10년 있다가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이게 어떤 그날 어느 식당에서 그 회를 먹었던 생선 때문인지, 아니면 저는 선천적으로 그랬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지, 저는 이제 담배는 피우지 않는 이런 교란 변수가 있거든요. 참 인과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치인들은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임기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껏해 4년 5년인데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최대한 발뺌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국가가 걱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갖고 다니면서 그 엉터리 그 측정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수입 제한 그게 더 문제죠. 방출 못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남한 땅에서는요, 우리나라 땅에서는 마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무총장이 하고 지금 원자력 학교에서는 마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짓궂게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물을 떠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려 했더니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말씀이 달라지시나? 거른다 3분의 2밖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요. 3분의 2가 남습니다. 제가 아까 절반 걸렀다는 건 굉장히 후하게 쳐준 거죠. 물킨다?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 가둬둔다. 그러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세슘이 바륨이 되고 또 스트론튬이 이트륨이 되고 하면서 저절로 안정하게 되고 없어져요. 세슘은 아시다시피 근육에 붙고 스트론튬은 칼슘처럼 뼈에 붙고 세슘은 칼륨처럼 근육에 붙고 이렇게 요도는 갑상샘에 붙고 삼중수는 혈액에 붙고 혈액이 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각종 질환 또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수입 제한이다 또는 검역이다 이거 이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나가고 있는 양이 있으니까 그걸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다. 위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마지막 장이 하나 있는데요. 석 장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할까요? 그래서 피날레 마지막을 장식하자 후쿠시마 국제 원전 호수 사업을 시작하자 정확하게 650만 톤짜리 석촌호수입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30년 넘게 50년까지 버틸 수 있고 그 이유는 그러면 사고 당시면 60년이 되는데요. 그러면 세슘, 스트론튬 이게 저절로 사라져 갑니다. 삼중수소 거의 없어져 갑니다. 우리가 거르고 물키고 할 이유가 없어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면 드디어 이거를 재현만 하면 소금만 끄집어내면 담수가 되죠. 아주 좋은 용수가 됩니다. 물론 식음수로 하라고 하는 제가 조금 비아냥거린 말씀도 드렸지만 그건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누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깨끗이 정화했다고 드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쿄 전력 상수도원으로 쓸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업용수 충분합니다. 농업용수 충분하고요. 수상공원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승화시키자는 것이죠. 승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지금 봄, 여름 이제 봄은 넘겼습니다. 여름 넘기지 않는다고 하죠. 왜 지금일까요? 돈 때문에요? 340억 원 든다는 가장 싼 방법. 근데 그거 하려고 3,500억 원 들여가지고 수로를 만듭니까? 터널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건 아닐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번 여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전기료. 지금 12년 동안 발전소 거의 못 돌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요. 그러면 뭐가 되죠? LNG, 천연가스 수입하게 되니까 전기료가 폭등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계절이 여름 혹석입니다. 폭염, 냉방. 전기료가 몇 배 오르면요 국민이 정말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냉방 못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 가스 하다 보니까 신재생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원자력 발전 살며시 이게 지금 국민 여론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시다 총리가 놀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후쿠시마를 싹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사건의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는 겁니다. 본국 영토에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아니고 지금. 근데 내년에 버리지 않고 올해 버리는 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있는데요. 내년이 되면은요, 이거 또 하나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결사코
로카쇼 무라라고 하는 해결료 재처리 공장, 여기 플루토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800톤을 처리하면 8톤이 나오는데요. 이거면은 플루토늄 폭탄 2만 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게 내년부터 드디어 가동하고, 여기서는 후쿠시마보다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마구 태평양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먼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나가면 후쿠시마 못 버립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지금 버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처럼 이제 씻어야 됩니다. 석 달 전에 나왔던 동영상 보시죠. 으깨져 있는 해결료들 이제 씻어야 됩니다. 이걸 제염이라고 하거든요. 소금 씻어 있는 것처럼 염기, 방사물질 다 제거. 이때 그야말로 방사물질이 대량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900톤 가까이 아직 원자로 건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새고 있을 뿐이죠. 근데 들어가서 원격으로 로봇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로봇이 작업을 못 합니다. 방사선이 아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가자마자 1분을 견디지 못하고 전자회로하고 전부 다 합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물질들이 아직 900톤이면 상상이 가시죠.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절반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고체 덩어리입니다. 이걸 씻으면 수십만, 수백만 베크렐로 따지면 방사능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덤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0년이 60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초국경뿐만 아니라 초세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저만 하더라도 그때쯤에는 이 지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계속 그 물 때문에 걱정하고 수산물 줄이고 소금 이때쯤에는 오염됐을까 걱정하면서, 우리가 수산물은 뭐 양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소금도 저기 염전해서, 그렇지만 좀 바닷물을 퍼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 양식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쯤에는 많이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세대는 아니래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짐을 씌워주는 것이고, 이거는 주께의 영광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막아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일본이 버리지 않고도 방법이 있지 않느냐? 쌉니다. 그래서 아까 견적이 얼마 되느냐? 약 2,500억 원이 됩니다. 돈이 없을까요? 없으면 우리가 돕죠. 한일 경제협력의 동반자 제1호 사업, 국제적으로도 돈 받죠. 중국도 객출하고 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해야죠. 왜냐하면 일본이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에게, 세계 시민에게, 섬나라 사람들에게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의문이 좀 드시죠. 그럼 왜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미국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원자탄 2개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일본에요. 할 말 있을까요? 그리고 수소탄, 원자탄 실험을 500번 가까이 태평양을 후쿠시마보다 못지않게 벌써 오염시키고, 그 주민들은 전부 실험 동물이 돼가지고 방사선 장애에 시달리고 미국 정부의 고금에 의존하는데요. 그 돈이 작년에 끊겼습니다. 65년째 되니까 이제 끊어버린.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삶의 터를 잃어버렸잖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비키니 섬 이런 거는 가려고 해봤자 섬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오염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거기다 또 벌어놓고 갔어요. 유니티라는 섬인데 그냥 벌어놓고 갔습니다. 거기에 또 지하수가 바닷물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해면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 해면이 이제 거기로 스며듭니다. 미국은 입이 10개라도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묵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떳떳합니다. 우리가 핵실험했습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그 방사성 테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건데, 중국도 보세요. 슬그머니 말만 우리말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농업용수, 무슨 인공호수, 제가 했던 말을 그냥 한 달 간격에 똑같이 복제하고 있는데 정작 행동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한다는 건 수입
제한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그건 아주 방어적인 거죠. 공격에는 창이 필요하죠. 그렇죠? 방패는 최선의 공격이 아닙니다. 중국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중국도 원죄가 있습니다. 더럽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은근히 바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스리마일 섬이 있었죠, 체르노빌 있었죠, 후쿠시마 4개입니다. 6기 사고가 66년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에 났습니다. 이 각각 원자력 발전소 하나는요, 사고 확률이 1000만 년에 1개짜리였습니다. 근데 이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속조롭습니까? 1000만 년에 한 번 맞죠? 왜냐하면 이제 다 6번이 났잖아요.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 다시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999만 90년 동안 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확률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999만 있다가 그때 나면 그건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벌써 나버리는 걸요. 그리고 안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벌써 나버렸는데요. 사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원자력 또 10억 년에 한 번인데, 글쎄요, 이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공학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2011년 사고 나고 12년째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11년 만에 한 번씩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사고 날 때가 됐다는 거죠.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확률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수를 보면 됩니다. 중국이 54개입니다. 우리는 25개죠. 그리고 곧 200개가 됩니다. 사고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서해안 반나절, 한나절이면 건너옵니다. 태평양 가지 않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없습니다. 대만협 가지 않아요. 바로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용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대통령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저는 그동안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걸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납니다, 중국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야, 그때 중국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본 버릴 때 동조했잖아. 중국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류가 기정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로서는 반대를 하면서 방류를 맞았으면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는데, 우리는 기시다 총리 손 굳게 잡고 동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수입 규제한다고요? 그거는 조물주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세계무역기구 제소당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요. 첫 번째 그 수입 규제한다고 제소당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재판에서 첫 번째 1심에서 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고기, 우리나라 물고기, 일본 물고기는 일본 물고기가 그 제한치 밑으로 들어온다는데 방사능 검사 다 한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그 수입 규제의 명분이 안 된다 해서 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재를 발휘해가지고, 아니다, 물고기 대 물고기는 졌지만 앞바다하고 앞바다로 하자. 우리나라 앞바다하고 후쿠시마 앞바다, 이 후쿠시마 앞바다는 잠재적인 위험이 아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가 오게 되면 앞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 우리 국민에게.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근데 동의했다는 건 뭐죠? IAEA 보고서를 기초했습니다. 과학적인 투명하고, 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건 뭐죠? 이 앞바다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IAEA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우리는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WTO가 세계무역기구 볼 때는 저절로 우리는 그 권리를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가서 열심히 뜯어와서 진흙도 퍼오고 생선도 와서 가서 전부 바스라서 보고 증명을 매일매일 했어야 됩니다. 이게 잠정적인 결정이었거든요. 잠정적으로. 근데 우리는 하는 순간에 이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소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제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선은 들어오게 됩니다. 단지 일본 정부에 사정할 수는 있겠죠. 또는 기시다 총리한테
사정사정해서 조금 미뤄주시오. 우리 국민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반대하고 하시니 양해를 구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오라고는 할 수 있겠죠, 외교적으로. 근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도와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막 압력 들어오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일단 방류하면 일본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건지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물론 방사능 검사하겠다 했지만 장비 부족이고 인력 부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확충하겠지만 그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좀 말씀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